안녕하세요. 오늘 중국 황제의 서화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성경관대 교수 조민환입니다. 자, 먼저 중국 황제는 어떤 작품을 사랑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화가 어떤 작품이 명품인가 라는 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중국의 서화의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 황제의 낙관, 즉 도장이 찍힌 그 작품이 명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그 황제로서는 걸륭 황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걸륭 황제는 한 만여 점의 작품을 수장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근무가 끝나면 삼희당, 이 삼희당에 대해서는 잠깐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삼희당에서 자신이 수장한 그 서화 작품을 감상하고, 그리고 이제 감상이 끝난 다음에 낙관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서화를 감상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걸륭 황제가 소장한 작품이 한 만여 점 정도 된다고 봅니다. 하루에 30점 정도를 감상을 하면은 한 작품을 또 다시 감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1년이나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걸리는 그런 어떤 그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루에 10작품이면은 한 작품이 또 감상하게 하려면은 거의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는, 자, 그런 그 많은 그 서화 작품 가운데 특히 걸륭 황제가 좋아했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자료는 걸륭 황제 거의 젊었을 때, 나이 들 때, 그리고 이렇게 군대 또는 뭐 사냥에 나갔을 때 그 세 가지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이제 그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굉장히 그 점잖고 우아하면서 나름대로 온화한 그런 어떤 빛을 띠고 있는 그 조상화인데, 이 걸륭 황제는 그 자신이 이 서화 작품에 찍은 도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화 작품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 몇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70세의 경우는 고희천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낙관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때 희자는 발할 희자인데 드물 희자와 서로 이렇게 통용이 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70세 나이가 든 천자라는 게 이제 고희 천자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삼희당, 세상에 그 세 가지 드문 그런 어떤 그 보배로운 작품을 수장한 그 집, 뭐 이런 어떤 의미의 삼희당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정밀하게 자신이 그 감상한 것을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삼희당 정감세라고 하는 그런 그 낙관이 있고, 또 자신을 높여서 태상 황제라고 하는 또 그런 낙관도 있고, 의자손이라고 하는 그 낙관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손들이 마땅히 서로 화목하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의미의 의자손이라고 하는 낙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걸륭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자신이 감상했다라고 하는 걸륭 감상, 또는 걸륭 어람지보라는 걸륭이 감상한 그런 그 보물 같은 그런 어떤 그 작품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석거 보급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일종의 뭐랄까 좋은 보물들을 이렇게 관장했던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소장된 작품이다. 뭐 이런 기타 이제 많은 그 낙관들이 있습니다. 방금 본 낙관들을 이렇게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를 했는데, 고희천자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알다시피 두부가 곡강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술빛이, 두부가 술을 굉장히 좋아했죠. 술빛이 가는 곳마다 항상 있지만 인간이 그 70을 사는 그런 어떤 그 삶은 고래, 옛날부터 드물었다. 따라서 술 마시면서 인생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70잔치하면 고희잔치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륭 인장,
관한 그 실질적인 예입니다. 걸륭 어람지보. 전서로 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읽기가 굉장히 좀 불편할 것입니다. 삼희당 정감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희천자라고 하는 뭐 기타 이제 나머지 뭐 비슷비슷한 그런 이것도 이제 걸륭 어람지보라고 하는 이런 식의 낙관을 도장에다 작품에다 찍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낙관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정도의 굉장히 큰 낙관들입니다. 크기가.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그 회화 작품에다가 또는 서예 작품에 찍는데, 그것도 때로는 어떤 경우는 작품 정중앙에다가 이렇게 찍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작품 그 자체의 어떤 그 전반적인 균형이나 또는 기운의 어떤 흐름들을 막아버리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몰상식한 그런 그 행위를 했던 게 걸륭 황제였습니다. 그러면 삼위당, 이건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세 가지 이 드문 그와 같은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중국 서예 작품 가운데 정말 이렇게 보기 드문 그러한 보배로운 작품이라고 그래서 중국 서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왕이지의 쾌설 시청첩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왕이지 아들인 왕헌지의 중추첩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중추첩 같은 이 작품은 글자 수는 30여자밖에 안 되는데 찍힌 낙관은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숭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제 백원첩이라고 하는 이 세 작품을 그렇게 걸륭 황제가 좋아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세 작품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삼위당의 그 삼희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작품인데, 요 가운데 있는 요 작품이 바로 그 왕헌지의 중추첨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글자 수는 뭐 한 30여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온통, 뭐 옆에 있는 왕순의 작품도 마찬가지지만은 온통 낙관을 해서 이게 뭐 낙관 작품인지 또는 글씨 작품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좀 몰상식한 짓을 한 게 바로 걸륭이었습니다. 자, 이게 조금 더 확대된 그러한 그 그림인데, 그 석고 보급 뭐 기타 걸륭어람, 어서방, 그 다음에 감장보 뭐 등등 전부 걸륭 황제의 그런 작품입니다. 의 자손, 이 낙관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보실 겁니다. 여기 다음에 삼위당 정감쇠, 이런 그 낙관들을 많이 보실 텐데, 실질적으로 회화 작품에 나타난 그 작품을 이제 또 예로 한번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관 문화는 이렇게 서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좋은 또 책에도 또 이렇게 찍었던 그런 또 문화가 있습니다. 동관여론이라고 하는 그 서예 관련 전문 이 서적인데, 거기도 이렇게 수장한 사람들이 많은 낙관을 찍었던 그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걸륭이 행한 인장과 재화, 그림에 이렇게 그 나름대로 그 시를 쓰고 또는 문구를 쓴 예를 우리가 지금부터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조맹부라는 그 원나라 때 그 유명한 화가이면서 서예가이면서 문장가인 그 인물이 쓴 그린 작화 추색도라고 하는 그림의 낙관 그리고 재화를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큼지막하게 찍힌, 물론 이제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조맹부의 작화 주색도인데, 이제 걸륭이, 이 글씨는 걸륭 글씨입니다. 그래서 걸륭 어필, 걸륭이 이제 자신이 썼다라고 하는 그 글귀가 있고, 중간에 이제 요 낙관도 아까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걸륭의 낙관입니다. 이 작화 추색도는 지금 산동성 제남 쪽에 있는 그 두 개의 어떤 산의 가을 전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산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 산의 특이한 형태는 제남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산의 형태입니다.